지금 준비한 이야기는요, 네이트판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고요. 저도 아직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들 택배 시켜본 적 있지? 정말 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 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택배 배달하는 사람도 있을까? 좀 빡세지. 근데 택배만큼 여러 사람이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직업도 없는 것 같아. 뭐 이상한 의미는 아니야. 내가 삐끼했을 때 손님 중에 하나가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달하다가 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해. 잠결에 티셔츠랑 팬티만 입은 채로 택배 받으러 나오는 여자들부터, 안에서는 와장창 하면서 부부싸움인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태연하게 택배를 받는 아들로 보이는 남자, 비와서 나가기 귀찮으니까 오는 길에 담배 좀 사오라는 사람들까지, 뭐 이거 꽤 많다고. 연예인들까지. 그런 택배에 관한 이야기야. 여기 한 택배기사가 있어. 일본은 택배를 하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자기 구역은 거의 손바닥 보듯 알 수 있게 되고, 몇 년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얼굴도 아는 손님도 생기게 되지. 그런 손님들은 매번 회사로 전화하기 귀찮으니까 바로 기사한테 전화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대. 뭐 많은 택배기사들이 그런 손님들 덕에 용돈 버는 거라고 해. 이 남자는 아직 젊지만 성실한 모습으로 이런 고객이 꽤 많아. 하지만 그날따라 한가해서인지 나무 그늘에 트럭을 세우고 쉬고 있었지. 아, 오늘따라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천사처럼 핸드폰이 울려. 익숙한 번호, 배달이다. 한가하더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역시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익숙한 길을 트럭을 몰고 가. 물건을 받으러 가는 이 집은 동네도 잘 사는 동네인데다가 집도 꽤 큰 편이야. 항상 아주머니가 반찬통과 옷까지 생필품 같은 걸 보내는데, 딱지 위에 이름을 보면 따로 사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는 것 같아. 아주머니는 항상 자신의 팁까지 챙겨주시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트럭을 몰아서 순식간에 그 아주머니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긴 복도에 같은 간격으로 붙어있는 문을 몇 개쯤 지나 언제나 배달하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지.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주머니와 많이 닮은 고운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짐을 받으셔. 그러니까 이 택배 배달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아주머니한테 택배 콜을 받은 거죠. 이거 저희까지 좀 전달해달라. 그래서 이 택배 기사가 이제 고운 할머니 여기 집으로 온 거죠. 게다가 그날따라 무슨 복이 터졌는지 그 할머니까지 이제 팁을 주시는 거야. 한 번 배달로 두 번이나 팁을 받자 날아갈 듯이 기뻤고, 깊숙이 인사를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왔던 복도를 다시 돌아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방금 배달한 옆집의 현관문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 바로 옆에 옆집 현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독거 노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싶지만 무거워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좀 버려주십시오. 기분이 째지도록 좋았던 배달원은 에이 얘라 기분이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기로 해. 뭐 또 알아? 뭐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또 거기서 또 팁이 나올지.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이 걸려서 현관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어. 현관문을 열고 나온 모습은 팔과 다리는 주체를 못하는 듯이 떨고 있었고, 허리는 굽을 대로 굽어버린, 아무리 젊게 봐도 90은 넘어 보이는 삐쩍 마른 할아버지가 생기 없는 눈빛으로 남자를 보고 있었어. 아, 문 밖에 써놓으신 거 보고 초인종 눌렀어요. 택배기사가 이렇게 말하자 가래 낀 목소리로 기침과 함께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주름 투성이의 얼굴을 겨우 움직여서 심누런 이빨을 조금 내보이며 조금 웃는 듯한 얼굴까지 해보였어. 아, 이러면서 이렇게. 노인은 현관 바로 앞에 놓인 작은 사과 박스 정도 크기의 청테이프로 둘둘 말려져 있는 박스를 가리키면서 이것 좀 버려주겠나? 라고 했어. 뭔가 더 큰 쓰레기나 아니면 쌓이고 쌓인 쓰레기 더미를 생각했던 택배기사는
박스 하나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면서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아니 이게 상당히 무거운 거야. 뭐 못 들어 올릴 정도는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무게에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이니까 이 노인은 헌 책이 들어서 그렇다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게 헌 책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좀 무겁지. 뭐 책이면 이 정도는 무겁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면 박스 채로 종이류만 따로 모으는 곳에 버리고 간다고 하고는 노인의 감사하다는 목소리를 뒤로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들고 있기는 너무 무거웠기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내려뒀다가 문이 열릴 때만 들어서 옮기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바닥에 놔뒀어. 그러니까 예, 제가 옮겨드릴게요 하고 들고 가갖고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 내려놓고 문이 찍 열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바닥에다 그냥 두고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한층 내려가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박스가 혼자서 닫혀있는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끌려가서 문에 달라붙더니 그대로 천장까지 솟구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자를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갑자기 이 박스가 뭐에 끌려가듯이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탁 이렇게 딱 붙더니, 그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기사 같은 거 간혹 보면 강아지 목줄이 그 엘리베이터 껴가지고 그 이렇게 목줄이 위로 올라가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긴급한 상황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과 박스가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문에 걸린 듯이 문 쪽으로 가더니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엘리베이터 위쪽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 위로 올려다 봤는데, 올려다 보자마자 끼 하면서 팅! 머릿속에 울리는 기분 나쁜 쇳소리. 이 소리와 함께 상자는 꽝 하는 굉음을 내면서 다시 바닥에 떨어졌어. 남자는 1층에 내려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상자를 칼로 잘라서 열어봤어. 상자 속의 내용물은 아령. 10kg짜리 아령이 3개 들어있었어. 그리고 그 아령들을 철사로 고정을 시켜 놓은 거야. 이 무거운 쇳덩이가 도대체 어떻게 솟구쳐 올라갔을까? 이걸 버리려고 한 이유는 뭘까? 노인한테 다시 물어볼 생각으로 남자는 다시 노인의 집까지 올라갔어.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건 방금 해봐서 알고 있잖아.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던 할아버지가 일일이 나오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밖에서부터 할아버지 쓰레기 버리러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문 좀 열게요 라고 말하고는 문을 열었어.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떼구르르르 노인의 잘려나간 머리통이 굴러 나왔어. 기겁을 하고 보니 문 바로 앞에 앉은 자세로 앉아있는 노인의 몸통. 거기에 달려있었을 머리가 지금 남자의 발밑에 있는 거야. 머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광경이 남자는 비명도 나오지 않을 만큼 무서웠어. 떨어져 나간 뭔가 머리 사이에는 피로 가득했지만 피 속에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 피아노줄이었던 거예요. 노인은 피아노줄로 고리를 만들어서 목을 맨 것 같았어. 그리고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진 고리의 반대쪽 끝은 아령을 고정하고 있었던 철사에, 아니 피아노줄까지 이어져 있었겠지. 일본도 한국도 수많은 독거 노인들이 혼자서 죽어가고 사망하고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 후에 발견된다고 해. 발견되고 나서도 시신을 수습할 가족을 찾는데 애를 먹고 가족들이 서로 떠밀기만 바빠서 결국 나라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니들이 있는 이유가 돼준 사람들이야. 가끔은 용건이 없어도 전화를 한 번씩 해봐. 댓글 이 글을 좀 요약을 하면, 할아버지가 자기 목에 잘 보이지도 않는 피아노 줄을 목에다 감고 그 줄의 끝을 아령 3개를 묶어둔 철사에다가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담아둔 겁니다. 그 길로 박스는 택배기사의 손에 들려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게 되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에 피아노 줄이 당겨져서 아령이 든 박스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려졌다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피아노 줄이 팽팽해져서 할아버지의 목이
잘려버린 거죠. 즉, 맨 마지막에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거노인, 홀로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 마감을 했던 겁니다. 혼자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스테리로 다뤘었거든요. 제가 모미지 유튜브에 있어요. 바로 이 사건. 우리나라의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요새는 혼술, 뭐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혼자 살다가 혼자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거든요. 모미지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좀 씁쓸했었는데, 이제 아까 네이트판 이야기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독사. 이 사건은 일본에서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고독사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좀 씁쓸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게 실화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실화인지는 그냥 이게 이 글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실화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실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실화일 수는 있겠다 생각 들었어. 왜냐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잖아요. 일본에 또 기가 막히게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려고 하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몸이 아파.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하기에는 또 무서워. 그래서 도움을 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